자, 우리 지난 시간에 just in time 또 해서 우리가 그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 오늘 임다빈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죠? just in time. 마신이라는 물류 기업인데 김문규 회장이 동네 슈퍼 살리기 프로젝트. 네. 이 사람이 분석한 동네 슈퍼가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큰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번 상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드니까 한 번에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냉장고를 채울 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형 마트로 발길이 그렇게 찾아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추세로 인해서 골목 상권의 발길이 끊기는 상황 때문에 이 냉장고가 큰 것이 동네 슈퍼에 올라가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실제 일본에서는 냉장고 크기가 한국에 비해서 나서 미국과 한국은 냉장고가 큰데, 그래서 여기는 골목 상권이 전부 올라가는 추세지만 작은 냉장고를 쓰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동네 슈퍼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본 거라서, 그래서 이런 동네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 지금 정부가 지정한 나들 가게 물류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SAM 도면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저스트 인 타임과 그 냉동 포차를 이용한 콜드 체인을 포함하는 동네 슈퍼 재고 최소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으로 동네 슈퍼에는 상품이 과다하고 재고 부담이 큰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안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 오전 10시에 슈퍼에서 어떤 물량이 필요하다고 물류업체가 발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11시에 물류업체, 제조업체에 주문을 넣고, 이 오후에 제조업체에 주문한 그 물량들이 물류업체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슈퍼에 밤새 이 물량들을 전달하는 것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9시에서 그 동네 슈퍼에서 이 물건들을 진열하고 그날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바로 전달하는 저스트 인 타임을 응용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SAM 시스템으로 사용해서 현재 많은 골목 상권들을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맞아요. 냉장고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에 그 쇼핑에서 갖다 두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은 생각보다, 일본은 부자지만 일본 국민들은 이제 검소하지 않습니까? 또 작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처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의 저스트 활용해서 도움 줄 수 있다. 좋아요. 우리 정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서비스 관리를 했어요. 미리, 그죠? 네. 그래서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찾아왔는데, 저는 맥도날드 사례에 대해서 찾아왔어요. 조금 서비스 품질 관리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게 동질적이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되게 이질적인데,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왔어요. 이게 매뉴얼이 이거를 메뉴를 만드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30분마다 20초씩 팔꿈치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 양식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점장한테 교육을 또 몇 개월간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맥도날드에서 다 비슷하잖아요.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저 잠깐 봤는데 이제 그 서비스 품질에서 이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저스틴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잘 준비하기 바라고. 자, 우리가 서비스 공장이면 사실 표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맥도날드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법무법인에 표준화시키면 안 되겠죠? 거기는 내 나름대로 크게 맞게 독특하게 그 사람 말을 또 가장 이 소송에 대한 그걸 내가 정말 성공률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표준화하면 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따라가지고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좋아요. 우리 조재현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 저스틴 타임에 대해 가지고. 토요타 회사가 예.
경쟁사인 폭스바겐의 생산 시스템을 benchmark입니다. 네. 도입사는 접시 생산 제거하고 기술적 개선이라는 개념을 되게 소개하는 건데 요즘 최근에 뭐 지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생산 시스템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는데 특히 폭스바겐에서 플랫폼 개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이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시기입니다. 도요타는 이제 그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전에 배운 모듈 생산 방식을 좀 도입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2020년까지 도요타 전기차의 절반을 생산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기사입니다. 네. 이 생산 시스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기술적으로 맞아요. 저스팅타임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그죠? 맞아요. 실제 제가 어제 그 기업 그 가도 봤지만은 사실 기업들이 아이디어가 참 많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은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다가 거기에 맞게 라벨을 이제 사실은 부착해서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라벨을 이제 부착해서 그 가져다 주는 업체인데 또 보니까 그 붙은 업체들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물건인데 라벨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범위를 줘서 어느 범위까지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또 그 다음 또 범위는 또 다른 또 해당 기업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한 것을 갖다가 이제 범위를 어느 정도 묶은 거죠. 그랬더니만 야 그래도 엄청난 그런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됐대요. 그전에는 당연히 상식생각 어때요? 모든 기업에 다르게 해줘야지,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느 기업들은 그래도 어떤 범위 속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범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레벨링하고 나서 거기다 쓰는 거죠. 이런 범위는 이 제품이 사용 가능함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좋아요. 우리 이정영 선생님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앞에서 나왔던 마신이라는 물류업체를 예.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본인의 생각이 이제 또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시스템 사례를 찾아보는 중 마신이라는 업체가 생산 업체와 소매 업체를 바로 연결하는 물류 담당 업체인 걸 알고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서 주문을 즉시 말한 대로 바로바로 하는 거고 거의 생각도 거의 비슷해서 예. 이제 이 회장이 말한 대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도매업체를 바로 건너뛰어서 바로 소상공인들한테 물건을 배달해 주면서 대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그 물류에 보면은요, 어떤 그 개념이 있냐 하게 되면은, 혹시 크로스 도킹이라 해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체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저장해두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럼 제조업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들어오겠죠? 그걸 다시 분해해가지고 재패키지해서 바로 해당되는 소매업체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도킹은 말 때도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쌓아두면 그만큼 또 우리가 번거롭잖아요. 처음에 큰 물량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분류해가지고 소 물량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로 가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의 가장 중요한 또 테크닉 중에 하나가 크로스 도킹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배재현 학생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산업용 레이저 기기 네. 중견기업임에 불구하고 2005년에 유럽 최고 권위, 유럽 최고 기업상 혁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5,000개 이상의 인류 기업을 물리치고 이상을 받은 배경에는 문제 해결형 제품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상적 행정 혁신에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총 3개로 이루어졌는데 주제에 관련된 트럼프식 공정 혁신의 매뉴얼인 싱크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를 거쳤는데요. 1990년대 토요타의 카이젠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하고 서술적으로 했는데 생산성 혁신 운동으로 말 그대로 적시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조립대로 흘러가며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버리고 고객 수요에 즉각 대응을 하는 생산 라인 프로세스를 바꿔서 고객 맞춤형 유연 생산 체계를 체질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이식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자사의 혁신 매뉴얼인 싱크로를 구축했는데요. 생산은 물론 경영 관리 등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생산 부문에서는 제품 혁신 및 품질 향상, 생산 효율성 증대, 직원 동기부여 등을 통해서 공정 시간 단축,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싱크로의 핵심 가치인 효율성, 투명성, 신뢰 등이 트럼프의 전 영역에서 체질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의 컨설턴트까지 싱크로를 통해 외부 컨설팅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관리까지 들어가서 두 개가 서로 이질적인 게 아닌 큰 포괄적인 방향에서는 한쪽 같은 준비를 취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카이젠 뜻이 뭐죠? 개선. 네, 카이젠 개선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또 저스틴에서 배웠는 우리 지도카 있죠. 지도카도 한문으로 하면 자동화예요. 그죠? 자동화를 일본말로 지도카듯이 개선을 카이젠 그러는데, 근데 일본의 자동화는 우리가 보통 자동화 한문 쓰면 어떻게 돼요? 하면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 말하는 자동화는 자기들이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었어요. 사람 인변에다가 스스로 자를 붙였어요. 그 말은 사람 역할이 중요하다. 자동화를 하더라도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그 방식이 우리 일반 자동화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또 뒤에 유채연 학생 이야기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저스틴타임 생산 공정을 하면서 이제 공산품이든 식료품이든 바로 생산된 것을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사실 이제 물품 수가 많다고 해서 소비자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택권이 많으면 사실 빨리 가서 사는 게 좋은데, 이제 이 RD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된 것을 소비자가 바로 선택권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홈플러스에 가본 적 있나요? 예. 홈플러스에 가면은 어디요? 그 PB 상품을 주로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그런 메이커 제품을 주로 사요? 어때요? 물건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가장 최근에 보면 잼 같은 경우는 상품이 질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잼은 내가 딸기잼 같은 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사실 뭐 보면 요새 마트라든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고객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사실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정성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품질 같은 것이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죠?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그 브랜드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것이 해보니까 괜찮더라. 오히려 그게 더 선호도도 높을 수도 많죠. 요새 뭐 편의점도 자체 브랜드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고태호 학생 얘기해 볼까요? 제스코라는 간과하고 네. 회사의 조사인데, 사실 이게 제스코 화성 관광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제스코를 강화하는 그런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공간을 이렇게 공급할 때 그 적시 생산을 공급하는
그러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하나를 정리하자면 그 강관이라는 거는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봉 형태를 띠는 철관 제품을 통칭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강관업계에서 접시 생산 시스템이 중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강관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보다는 주로 물품 생산의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제품인데 이는 저는 그 젠타이트 처음에 배웠을 때 뭔가 소비자가 주문을 넣으면 완제품 딱 나오는 걸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접시 생산 시스템이 사용된다는 거 신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지락스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지락스 복사기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소비자랑 마찬가지예요. 꼭 소비자라는 것이 막 완전히 마지막 소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 사가는 사람은 결국 소비자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바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쓰일 수 있죠. 좋습니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주영 학생님. 강림 CS라는 기업의 네. 그래서 강관인데 무게목 강관이라는 네. 두 가지 주제가 다 거의 비슷하네, 그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무게목 강관이고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국내 거의 모든 조선업체와 조선업체가 이곳에 있는 강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림 CSP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저스틴 타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네. 그 옛날에는 강림 CSP가 강림 파이프 상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서도 무게목 강관을 그냥 조선업체들이 야적장에 쌓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일 때마다 그게 좀 밑에 있는 강관은 몫을 처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저스틴 타임을 사용해가지고 그 조선업체들은 특정 한진중공업의 전식인 대한조선공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구매 원가의 27%를 절감했다고 하고 또 강림 CSP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이 강림 CSP와 계약을 맺으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기말 과제 때 그런 효과를 잘 보여줘야 되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뭐 철근이라 이런 데는 지금 말처럼 원래는 선출이 돼야 되겠죠. 물건 먼저 만든 걸 먼저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만들어진 게 안에 막 쌓이고 밑에 쌓이고 안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어떤 것은 쉬운 거, 뒤에 만들어진 거, 또 뒤에 입고 댕겨 쓰는 경우 많죠. 그래도 앞에 거는 막 세월이 지나면서 동일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저스틴 타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있는 원재료를 가장 최선의 상태로 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또 송원 학생 이야기해 볼까요? 3D 프린터에 원래 기사는 JIT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갈수록 3D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거래하는 것이라 주제로 다만 디자인 사람들이 가치를 인지 못하면서 지금 음악 저작권 많이 문제가 있듯이 한가하게 팔릴 것이다라는 주요한 기사인데요. 저 거기서 다른 것보다는 3D 프린터가 소비 지점에서 유통 지점에서 JIT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외국 저렴한 데서 경제 지리적 입장에서 입지론에서 보면 시장 지향이나 원료 지향이나 노동 지향 위치 이제 그런 거를 위주가 되었었다면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로 인해서 이제 소비 지향적인 사업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내수가 작고 수출이 큰 나라는 3D 프린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논문을 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저스틴 타임하고 또 3D 프린터를 잘 연결하면 정말 그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스틴 타임 말 뜻 그대로 고객이 원할 때 같이 다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재고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학생 말하는 정말 3D 프린팅이 잘 구현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완전한 그런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많죠. 또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것이 저스트 인 타임 그 도요타사에 처음 나올 때 협력업체하고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협력업체하고 보통은 우리 이야기하기로 2시간 반경 이내에 다 있어야 되는. 그래야만 내가 필요한 시점에 물건을 바로바로 원만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멀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뭐 강간처럼 굉장히 멀다 그러면은 사실은 완전한 형태의 저스트 인 타임 아니죠. 주문 들어와서 받아서 가기는 가지만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짧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재고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원그 저스트 인 타임에 구현하는 것은 거의 다 2시간 반경 이내에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도요타 시티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주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방식은 약간 미국 방식을 따르고 어떤 방식은 일본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별로 냉장고, 아까 등급 우리나라 미국은 크다, 일본은 작다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결합해서 우리한테 맞는 물론 방식이 나오면 좋겠죠.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야채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시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일반 평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 비스듬하게 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각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로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평형일 때는 밑에 것이 막 그 위에 무게로 빨리 상하지만 약간 이렇게 기울임으로써 또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예. 또 우리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강형호 학생. 예. 저는 그 kanban 시스템과 저스트 인 타임에서 공부하는 네. 린 방법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린 방법론은 1990년대 일본의 생산 시스템을 보는 것인데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린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에릭 리스라는 사업가가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고객에게 가치를 주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이 신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기존의 많은 사업가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신사업을 만들 때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고 정교한 전략으로 시장을 분석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빠르게 시작하고 과감히 시작해서 실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자포스를 들었는데, 자포스의 사업가인 토니 쉔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시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시장 조사를 하시는 대신에 그냥 집 가까이 있는 어떤 신발 가게에 가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게 판매될 경우에서 여기에서 뭐 판매해줄 것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바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좋은 것을 실험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나머지 낭비나 이런 시장 조사나 하는 회의를 하는 시간들을 다 배제한다는 게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사업 계획서나 시장 조사조차 안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낭비를 줄인다는 것이 기존의 뭐 도요타나 저스트 인 타임을 하면서도 그거는 생산 공정 측면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런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기획 측면에서도 낭비를 줄인다는 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예상과 계산보다는 실험적인 시도가 더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또 여기서 예시를 들은 게 자포스와 예시를 들어준 것 말고도 페이스북과 같은 뭐 IT 산업은 대부분 그냥 이거를 시장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겠다보다는 처음에 프로젝트성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한 다음에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나 이런 시장 조사 같은 것보다는 정말로 실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사업 가능성이라고 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학기 초에 우리가 그 새로운 단어 제가 하나 알려드렸죠? 리어질리티와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리어질리티가 뭐와 뭐를 결합해서 나온 단어입니까? 리어질리티. 린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질리티 결합했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린이 좋진 않아요. 린은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품 차별화 시점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린이 좋아요. 왜냐하면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은 너무 비용 절감하다 보면 고객들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질리티, 그죠? 어질리티라는 개념은 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스피드, 속도. 또 하나는 뭡니까?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유연성과 속도가 있어야만 어질리티, 기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린 방식을 너무너무 적용하다 보니까 마른 수건도 쥐어짜자 하다 결국에는 도요타 품질 문제로 터졌지 않습니까? 너무 막 쥐어짜니까 협력업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 재료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또 물론 린 방식 좋아요. 린 방식 좋고 또 하다못해 병원 같은 경우도 린 방식이 정말 경비를 공통되는 부분 경비를 절감하는 데는 굉장히 좋구나 아이디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 학생이 잘 발표했는데 요 사이는 고객에게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개념도 많아요. 그죠? 원래는 고객한테 물어봐서 사실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바로 해보고 고객들이 이거 내가 원한다면 사실 그게 대성공이죠. 그죠? 특히 제가 예전에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 거기는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연출이 하나도 없는 거. 고객들이 얼마나 뭘 요구합니까? 물으면 이거는 거의 구현이 불가능하죠. 모든 가맹점이 다 되는 거. 그죠?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봐서 만들어서 내다 파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게 맞아요 하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100% 이것이 맞다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 고객에 철저히 물어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고객의 행동을 잘 관찰함으로써 내가 바로 만들어서 거기다 어떤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가 바로바로 대응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보편화되는 경우는 우리가 린 방식을 또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벤처는 아무래도 돈이 이제 없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가능한 몸집을 가볍게 해서 스타트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그 포인트대로 고객의 반응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좋은 발표네. 우리 또 장 위원장 선생님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를 해서 당연히 재고량을 늘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이제 업계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단 하루를 늘리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고 왜냐면 이제 완성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25,000개 되니까 재고량을 하루만 늘린다 하더라도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그리고 공건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재고량을 단 하루라도 늘리는 거는 좀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니고 효용성을 보면 재고량을 줄여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또 늘려야 하고 하니까 그 적점을 찾는 데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딜레마를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저스트 인 타임 다시 설명하면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이 중요해요. 그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품질이 필요한 양만큼. 근데 분량이 있다면 또 다시 물건 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꼭 세 가지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이 필요한 품질을 더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현실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품질 좋게 하게 되면은 기업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나쁘게 하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 떨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우리가 절충점 잘 찾아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서비스 수준이 없듯이 그 기업에 가장 맞는 수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더 양을 줄이면 위험도 늘어나고, 그죠? 양을 늘리면 또 재고량이 또 재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가장 맞는 것을 찾는 것은 그건 어느 기업이나 적정 재고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죠. 예. 또 송병근 학생 얘기해 볼까요? 예. 기아 자동차의 그 모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의 핵심인 화성 공장에서 이제 5km 떨어진 곳에 현대모비스 이화 공장이라고 있는데 이곳
이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뭐 평가받고 있는 JIS라고 해서 예. 저스틴 시퀀스라는 직설을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저스틴 타임은 완성차가 제 시간 안에 그 모듈을 공급받아서 완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듈 업체는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스틴 시퀀스 JIS는 모듈 업체도 저스틴 타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완성차가 필요한 부품을 그때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 물량도 없고 물류비 이런 생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제 뭐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해진 부품이 조립되지 않을 경우 이제 전체 라인이 중단되는 식의 운영을 하는데 차량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8시간이면은 그러니까 모듈 공장에서 차 완성되는 데까지 8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찾으면서 다른 기사를 이제 여러 개 봤었는데 그게 이제 도요타야가 일본 지진이나 원전 사고를 올렸을 때 고생했던 걸 생각을 하면 이 저스틴 시퀀스 방식은 그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스틴 타임도 어려운데 저스틴 시퀀스가 뭐예요? 순서잖아, 순서. 그죠? 야, 순서까지 고려해서 한다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이제 1차, 2차로 가면은 더 어렵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도의 그런 정보화가 구현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제한된 것 같아요. 우리 송희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괜찮아요. 우리 좀 의견만 다르게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저도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54초에 모듈을 한 대를 만들어서 진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생산이 굉장하죠. 54초면은 맞아요. 저스트인 타임은 약간의 제고는 있지만 현대 오리스의 JIS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바로 자동차 생산 공정이랑 동일한 시간대에 부품이 실시간으로 생산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봤을 때 저도 똑같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발생했을 때는 재고가 없으면은 잘 되면 좋은데, 그죠? 네, 근데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기사를 보면 일단 품질도 되게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서 물량 건수가 10만 대당 한 건 정도밖에 없고 그 재고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납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되게 단단히 해줬대요. 예비 도로도 있고 단전돼서라도 8초 이내에 전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가 마련돼 있어서 그 기사를 보면은 되게 현대 모비스는 자기들의 그런 JIS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되게 실시간하는 게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송희정 씨 참 좋은 얘기했는데 일본 기업에 가게 되면은 어떤 비상사태 이제 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가 발전이 딱 돼 있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정말 그 오염수를 가지고도 진짜 필요한 그런 불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포터블 그런 시스템이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없다면 사실 힘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딱 보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몇 개월 뒤에 보면은 그게 중요하죠. 우리 지난번에 제품 개발에 여러분 잘 아마 예상했는 게 잘 예상했는지 우리가 이제 곧 밝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됐는지 한번 좀 볼 수 있을 텐데. 좋아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서수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비슷한 거고요. 도요타의 저스틴 타임이 정말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 큐슈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약간 변화를 거쳤다고 하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큐슈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부품 그 공급에 차질이 생겼대요. 약 500여 가지 정도의 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자동차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완벽한 이 지방 일본이 이런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일단
재고를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한 정보 수집 능력을 높였고, 또 본사에서 관리하는 부품 수급의 권한을 각 지역 공장에 이임하면서 빠른 대응을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장 인근의 협력사를 통해서 부품 공급을 쉽게 받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현지화율을 높임으로써 공정이랑 운송비를 절약을 함으로써 이런 자연재해 대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생겼던 미야타 공장은 규슈 지방에 위치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부품 공급지랑 그리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한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원래 저스트인타임의 가장 핵심이 뭐였죠? 협력업체 수를 저스트인타임은 많이 가져갑니까?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냥 적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인 관계. 원래 저스트인타임은 장기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적게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가 그런 협력업체가 적은 대신에 심각한 문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 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주제죠. 몇 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본은 작고 오래 가는 것이고, 미국은 많고 단기적으로 짧게 가는 그런 방식이다. 근데 이제 경험하다 보니 거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한 개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최진아 학생 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기업의 사례를 찾지 않고 미래창조과학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IT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IT 협업 시스템을 기업들에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사를 찾았는데요.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게 AMS하고 현대 내자 터미널 이라는 두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에는 각각 50개 정도의 협력 중소기업이 있고, 이 IT 협업 시스템이란 게 저스트인타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사를 스크랩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중소협력업체들은 모기업의 생산 계획이나 재고력의 정보를 모른 채 모기업의 납품 요구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모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량이 달라지게 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가 늦고 납품 대처가 늦고 그에 따라서 납품이 지연된다는 비효율적인 협업 구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IT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중소협력 기업체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저스트인타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보 공유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중소기업체들이 소기업의 정보를 모른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스틴 시퀀스는 더 나아간 것은 당연히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대부분 다가 모기업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죠? 모기업이 품질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해외 나갈 때 언어 교육 다 시켜줘야만, 그래도 모기업이 좋은 부품 받아 완제품 잘 만들어 팔면 이익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동반성장 상생협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제 대기업이 이제 그런 펀드를 얼마나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 자체가 어떤 또 평가 기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정부 강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서비스 이제 그 수업 때는 다 다루지 않았지만은 혹시 여러분 기사를 찾다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서비스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행렬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서비스업은 당연히 기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업에 기다림 없애겠다.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다리는 것을 좀 즐겁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놀이기구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줄을 이렇게 세우지는 보통 않죠, 그죠? 줄은 가보면 어떻게 줄 세우냐, 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꾸불꾸불한 채로 들어가고, 또 실제 이 안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앞에도 뭘 명시해야 돼요, 여기다가. 뭘 명시합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얼마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56분이다 했는데 우리가 50분을 타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6분 빨리 타네. 그죠? 늦으면 화가 나죠. 이거 왜 이래 되지? 이래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뭐가 나왔죠? 최소한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롯데, 그 월드를 가게 되면 꼭 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롯데 월드 가면 뭘 꼭 타야 돼요? 그걸 안 타면 롯데 월드 안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저 어떤 아이디어가 내겠어요? 이렇게 기다리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국에 있는 방식을 여기 적용한 거죠. 그죠? 정말 대단한 놀이시설에는 어떻습니까? 미리 티켓을 받아가 딴 데 좀 돌다가 오면은 줄이 따로 또 줄이 이래 있는 경우죠. 그죠? 하나는 조금 더 빨리 가는 줄. 이것을 막 무제한 허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는 최소한 이거는 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행이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또는 어떤 영화관에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다든지, 또 어느 음식점 같은 얼마 이상 기다리게 되면은 무료로 음료수를 준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뭔가 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여러분이 이제 시간에 조사해 올 때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고 서비스에 기다리는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자료도 풍부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